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은 2022년에 변경되는 기초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2022년에 변경되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2022년에 변경되는 내용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 몇 가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1인 가구는 약 58만원 이하, 2인 가구는 약 97만원 이하, 3인 가구는 약 125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153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선정기준 금액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선정기준 금액인 58만 3,444원에서 0원을 빼게 되면 58만 3,444원이 실제 수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인 가구 선정 기준 금액인 58만 3,444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하면 28만 3,444원이 실제 수급액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득과 소득 인정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엄밀하게 말하면 소득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득 인정액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말 그대로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소득 플러스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가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그 기준 금액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으로 보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재산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를 곱해서 월 소득 환산액이 10만 4천원이 나옵니다. 일반 재산은 월 4.17%를 곱해서 소득 환산액이 41만 7천원이 나오고요. 금융재산은 월 6.26%를 곱해서 소득 환산액이 62만 6천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재산은 월 100%를 모두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환산액이 1,0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 환산율을 살펴보면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100%로 다른 것보다 특이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매우 불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수급 조건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일촌 직계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인 연 1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고재산인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는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폐지라고 보기보다는 완화했다고 보는 게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인데요. 1인 가구 예를 보면 21년도에는 약 54만원 이하, 22년도에는 약 58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체유자 보장 수준인 선정 기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9번으로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 4가지를 보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4가지를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 기준으로 보고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았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과 재산만을 심사 기준으로 보고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았는데요. 생계급여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를 모두 다 선정 기준으로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를 앞으로도 계속 선정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을 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2015년 7월에 폐지를 하였고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2018년 10월에 폐지를 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에 폐지 또는 완화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앞으로도 계속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되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합계 금액으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자녀의 소득과 재산의 금액만으로 정하는가요?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인 자녀 모두의 합계가 아닌 자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본다고 합니다. 또한 그 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 그 자녀 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자녀의 배우자 소득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구 단위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2022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동영상 주제는 2022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의료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